중국이 저렴한 가격의 LFP 배터리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조용히 칼을 갈며 성능 면에서 압도적인 괴물급 배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은 현재 일본조차 성공하지 못한 전고체 배터리 양산 분야에서 가장 먼저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기술적 초격차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성비와 기술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K배터리의 소름 돋는 전략과 그들이 그리는 미래를 오늘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뉴스만 틀면 전기차 화재 영상이 쏟아져 나왔고 주차장에서 갑자기 불덩이가 된 차량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의 댓글창에는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과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두려움 섞인 목소리가 도배될 정도로 대중의 불안감은 매우 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왜 갑자기 폭증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배터리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공포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전기차 시장 전체의 성장을 멈춰 세운 결정적인 기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집계된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전기차 화재 사고 누적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가장 위험한 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불이 붙는 방식인데, 전기차 배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1,000덕씨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리고 가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라이팬 자체가 거대한 용광로로 변해버리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시작되면 운전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올 시간조차 거의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화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강력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 내부에는 전기를 옮겨주기 위한 액체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액체는 사실상 불이 잘 붙는 유기용매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 액체는 기름과 비슷해서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으며 겉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이지만 뱃속에는 액체 연료통을 수십 개 달고 다니는 셈입니다. 액체 전해질 옆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분리막이 존재하며 이것이 양극과 음극이라는 두 전극이 직접 만나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충격이나 화재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 이 얇은 분리막이 녹아버리면 양극과 음극이 즉시 만나며 내부에서 거대한 연쇄 반응이 터지게 됩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가 무서운 이유는 배터리 자체가 연소 과정에서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산소를 차단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불이 붙은 차량을 통째로 컨테이너 수조에 담가서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열을 식혀야만 비로소 지옥 같은 불길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더욱 찜찜한 통계는 화재 원인 중 과충전이나 완충 상태, 즉 배터리를 100%까지 채웠을 때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하듯 밤새도록 전기차를 100% 충전해두는 일상의 평범한 습관이 오히려 전기차에서는 가장 위험한 발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겨울만 되면 화학 반응이 둔해지는 액체 전해질의 특성 때문에 주행거리가 평균 30% 가까이 줄어드는 문제도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단점입니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만 집착해왔고, 이제는 물통에 물이 넘치기 직전인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좁은 공간에 에너지를 억지로 구겨 넣었다는 뜻이라 구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져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가벼운 접촉 사고였음에도 액체 전해질이 새어나오며 차량 전체가 전소되는 2차 사고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터리 구조의 한계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전기차 시장은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 때문에 대중화 직전의 깊은 골짜기인 캐즘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을 멈춰 세운 핵심 원인은 가격이나 디자인이 아니라 과연 이 차가 정말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누구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 잘 붙는 액체를 품고 얇은 막 하나에 생명을 맡긴 채 겨울엔 주행거리가 깎이고 사고 시 폭발 위험까지 안고 타야 하는 것이 현재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중들 사이에서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다, 혹은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강력한 불안과 공포가 현재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시한폭탄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방향의 해법을
조용히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스레인지의 화력이 무서워 요리를 꺼리던 주방에 불꽃이 전혀 없는 인덕션이 등장한 것처럼 배터리의 기본 구조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는 선택입니다. 위험 요소를 조금씩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이 혁신적인 변화의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가 내놓은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쾌한데 그것은 바로 불이 나는 원인인 액체 전해질을 배터리 내부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들여놓듯 액체를 없애면 새어나올 물질도 사라지고 불씨가 옮겨 붙을 연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터리의 목숨줄 역할을 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얇은 머리카락 두께의 분리막조차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액체 대신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 자체가 스스로 단단한 벽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만나 합선되는 쇼트 현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종이벽으로 간신히 나누어 쓰던 방을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교체한 것과 같아서 옆방에서 불이 나도 절대 번질 수 없는 안전한 구조입니다. 이 혁명적인 기술을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양산 단계까지 가장 먼저 끌고 온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 SDI입니다. 삼성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라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전기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고성능 콘크리트와 같은 재료입니다. 삼성 SDI는 이미 연구 단계를 완벽히 끝마쳤으며 실제 자동차 공장에서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설비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배터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음극 기술이라는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원래 배터리는 음극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리튬을 저장하지만 삼성은 그 창고를 없애고 충전할 때만 리튬이 생기도록 설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가구가 가득 찬 방이 아니라 빈 방으로 출발했다가 필요할 때만 가구를 들여놓는 방식이라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씁니다. 이렇게 음극 창고를 없애면 같은 크기의 배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기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예전 물통에 10리터만 들어가던 것이 이제 20리터나 담기는 수준이며 차무게는 그대로인데 주행거리는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혁신적인 배터리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실제 차량에 얹혀 도로 위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더 이상 종이 위의 상상 속 기술이 아니라 실제 프로토타입 자동차에 실려 도로 위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은 2027년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올해 이미 대규모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며 꿈의 배터리 시대를 현실로 당겨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우리 집 앞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이 안전하고 강력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을 흔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과 성능이 뛰어난 대신 아직 제작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 대중화를 위한 두 번째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LMR 배터리인데 이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핵심 원리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고 간단합니다. 현재 배터리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주범인 코발트를 거의 빼버리고 대신 길바닥에 널려있는 흔한 망간을 듬뿍 사용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비싼 금 대신 저렴한 철을 사용해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도 성능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중국은 저가형 LFP 배터리로 세계를 공략했지만 성능이 아쉬웠던 반면 LMR은 가격은 비슷하면서도 에너지는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결국 LMR은 가격은 착하면서도 한 번 충전으로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보급형 전기차의 핵심 무기입니다. 이 LMR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라 할지라도 한 번 충전으로 약 600km에 달하는 거리를 거뜬히 주행합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대전까지 올 수 있는 거리로 이제 싼 차는 주행거리가 짧다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게다가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는 불이 나지 않는 구조 덕분에 배터리 열을 식히기 위한 복잡하고 무거운 냉각 장치들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기차는 거대한 라디에이터와 냉각수 배관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만 전고체 시대에는 이런 부수적인 장치들이 사라져 내부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차체가 훨씬 가벼워지면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어 전체적인 주행 효율이 극대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전기차가 위험했던 것은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액체라는 구조 자체가 가진 시한폭탄 같은 성질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단 한 번의 변화로 화재, 추위, 주행거리, 충격 사고라는 네 가지 고질적인 난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싸고 멀리 가는 LMR 배터리까지 더해지면 전기차는 비싸고 불안한 기계에서 누구나 갖고 싶은 스마트한 가전제품 같은 존재로 탈바꿈합니다. 마치 위험한 가스레인지가 안전한 인덕션으로 대체되었듯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상식과 일상을 통째로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혁신 덕분에 2026년 상반기 전기차 시장은 길었던 정체 구간을 뚫고 나와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는 순간은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이틀이나 가기 시작했을 때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찾아올 예정입니다. 이제 배터리 경쟁은 단순히 기업 간의 이윤 싸움을 넘어 어떤 국가가 에너지 표준을 장악하느냐를 결정하는 거대한 국가 대항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귀찮은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목숨을 위협하는 불안함은 절대 참지 못하며 이것이 그동안 시장이 멈춰있던 심리적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을 뒤집는 순간은 이미 눈앞에 와 있으며 이제 우리는 충전 걱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어 사전에서 사라지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단 한 번의 충전으로 무려 20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내연 기관차조차 쉽게 따라오지 못할 성능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배터리가 남는 수준이라 이제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며 가슴 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충전기 자리가 있는지 눈치를 보거나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풍경도 이제는 추억 속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충전 속도인데 배터리의 80%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9분으로 줄어들어 주유소에 들르는 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들렀다 손을 씻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해서 나오는 찰나의 순간이면 여러분의 자동차는 이미 다시 달릴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전기차는 충전이 너무 느리다는 불평은 마치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현상소에 가던 시절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겨울철 주행거리 급감 문제도 완벽히 해결되어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저하 없이 일정한 성능을 뿜어냅니다. 추운 날 아침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광속으로 줄어들어 당황했던 경험을 이제는 여러분의 자동차에서는 절대로 겪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BMW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완성차 리더들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구체적인 모델 로드맵을 발표하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본질은 명확한데 이 배터리를 쓰지 않는 기업은 다음 세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입니다. 이 기술은 땅 위를 달리는 차를 넘어 하늘을 나는 택시인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연료가 됩니다. 고속도로에는 300kW급 초급속 충전기가 표준으로 깔리고 충전소는 이제 주유소보다 더 촘촘하고 편리한 일상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배터리의 수명은 자동차 자체의 수명보다 길어져서 전기차는 금방 고장난다는 편견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 가장 큰 걱정이었던 배터리 교체 비용 공포가 사라지면 중고 전기차 가격도 일반 내연 기관차처럼 안정됩니다. 여기에 LMR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전기차의 가격대는 2천만 원대까지 내려와 가격 장벽을 완전히 허물게 됩니다. 우리가 아반떼나 K3을 고르듯 부담 없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리며 대중화의 마지막 문턱이 드디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화재 우려가 사라지면 지하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의 전기차 출입 제한도 전면 해제되어 일상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라 죄송합니다라는 눈치를 보며 주차했다면 앞으로는 그저 평범하고 안전한 자동차일 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전기차 시장은 길었던 정체 구간을 완전히 빠져나와 억눌렸던 에너지를 한꺼번에 분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꽉 눌려있던 스프링이 한꺼번에 튀어오르듯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은 이제 개별 기업의 경쟁을 넘어 국가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를 담는 통이 아니라 자동차와 도시의 심장이자
국가의 책임 능력을 상징하는 상품입니다. 중국산 저가 부품을 쓸 것인지, 비싸더라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책임지는 한국산 기술을 쓸 것인지가 선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보조금과 공급망 정책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 배터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투자는 이제 단순히 차가 많이 팔릴지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안전의 표준을 만들지를 묻는 게임입니다. 10년 뒤 중고차 매장에서 한국산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말 한마디가 차량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진짜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서 오는 공포였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전고체와 LMR은 그 공포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능과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아낸 혁신적인 해답입니다. 배터리는 이제 단순한 부품을 넘어 제조국가의 신뢰도와 시스템 통제 능력을 파는 가장 정교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본의 흐름은 가성비를 넘어 사고가 났을 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높은 신뢰의 기술을 가진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신뢰의 정점에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가성비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K-배터리가 현실로 만들어갈 안전하고 강력한 전기차의 미래를 우리 모두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요즘 뉴스만 켜면 2차 전지주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에코프로의 거래 대금이 폭증했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며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다시 물렸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보며 여러분도 이번 반등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속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유독 에코프로에서 개인들만 지쳐서 먼저 포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기관들은 과연 무엇을 설계하고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다시는 세력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고 눈물 젖은 매도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코프로를 오래 보유했던 투자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가가 폭락할 때보다 오히려 아무 움직임 없이 멈춰 있을 때 더 괴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차라리 화라도 낼 수 있지만 수개월 동안 9만 원대와 10만 원 아래를 지루하게 횡보하면 사람의 멘탈은 서서히 가루가 되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마치 고장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오지 않는 층수를 30분 동안 하염없이 기다리는 느낌처럼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정체 구간은 투자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에 에코프로는 고작 5% 남짓 상승하며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진 정도의 미미한 파문만 일으켰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 화요일에는 3% 후반의 상승세를 보이며 주가가 약 97, 0원대까지 회복하자 개미들의 단톡방은 혹시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기대감으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월 21일 수요일에 주가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0%의 종가를 기록하며 다시금 97, 0원대에 멈춰서서 투자자들의 희망을 고문했습니다. 심리적으로 10만 원이라는 목표가 코앞에 보이는데 시동만 걸어놓고 출발하지 않는 차 안에 갇힌 상황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때부터 개인들의 머릿속에는 또 기관에 속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기관이 매물을 던지기 위해 쳐놓은 덫이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실제로 그날 기관은 눈에 띄게 팔지도 않고 아주 소량의 매도를 통해 마치 너희들 아직도 들고 있느냐며 개인들의 인내심을 살짝 떠보는 영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큰 기대는 없지만 여기까지 버틴 것이 아까워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심리로 소량의 매수를 이어가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세일 소식에 줄을 섰지만 1시간째 줄이 줄어들지 않을 때 직원이 슬쩍 그냥 가도 좋다고 말하면 흔들리는 그 마음이 바로 개미들이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차트 분석가들은 이 시기를 이동평균선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구간이라 부르는데, 이는 마치 스프링을 손으로 끝까지 꾹 눌러놓은 에너지 응축 상태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힘이 쌓이고 있으며 곧 폭발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직전의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업종만이 가진 특유의 지렛대 성장 구조가 결합하면 원자재 가격과 배터리 수요에 따라 주가는 상상 이상의 속도로 튀어오를 준비를 마칩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평소에는 무겁고 조용하다가도 한번 방향이 잡히면 작은 힘으로도 거대한 물체를 들어올리는 망치처럼 무서운 탄력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루한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폭발 직전의 마지막 한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손을 놓아버립니다. 이 시기가 되면 개미들의 단톡방에는 본전만 오면 무조건 판다라는 말이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퍼지며 집단적인 포기 심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정체기는 기관들에게는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을 가장 저렴하게 쓸어 담을 수 있는 절호의 할인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이 지루함에 지쳐 소중한 시간을 잃어가는 동안 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승부수를 던지며 주식을 모으고 있었던 셈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답답해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 건물의 가치를 아는 누군가는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과 같은 기묘한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까지의 지옥 같은 정체 구간을 견뎌낸 개인들은 설마 여기서 갑자기 날아가겠어 라며 방심하지만 시장은 항상 그 방심을 비웃으며 뒤통수를 칩니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아침 에코프로는 갑자기 7% 넘게 튀어오르며 순식간에 10만 원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을 단번에 뚫어버렸습니다. 주가는 약 10만 원 영원 근처까지 치솟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9만 원대에서 숨도 못 쉬던 종목이 갑자기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황한 개인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소리칠 때 시장의 밑바닥에서는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인기를 겨루는 투표장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냉혹한 머니 게임이라는 본질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이날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며 에코프로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승 랠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동네 구멍가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로 수십 대의 대형 트럭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광경과도 같은 압도적인 자금의 투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월 23일 금요일 기관은 하루에만 약 43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서 닥치는 대로 순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모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 단위에 달하며 이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실탄이 장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고르며 고민하는 동안 기관은 대형 마트를 진열대째로 카트에 쓸어 담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그날 종가는 약 10만 6 영원까지 올라갔고 불과 며칠 전 본전만 오면 팔겠다던 사람들은 이제 주말 내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격이 오르자 불안함을 느낀 일부 개인들도 뒤늦게 추격 매수에 가담하며 금요일 하루에만 약 10만 주가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을 들고 트럭으로 밀고 들어오는 기관의 기세에 비하면 개인들의 매수는 고작 쇼핑카트 하나를 밀고 들어오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숫자의 크기보다 나도 샀다는 행위 자체에서 안도감을 느끼기에 이 시점의 개인들은 기관과 같은 배를 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트 위에서는 이미 하락하던 평균 가격선 위로 현재 주가가 올라타는 골든 크로스의 전조가 나타나며 바닥 확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전거가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오던 관성을 멈추고 다시 평지 위로 올라타 질주를 시작하려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들어선 것입니다. 골든 크로스라는 강력한 바닥 신호가 포착되자 시장의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과 해외 펀드들은 마치 눈이 오면 제설차가 출동하듯 자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거대 자본이 한국의 2차 전지 섹터로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퍼지며 시장에는 새로운 활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릴지라도 배터리는 결국 필수적인 미래 자원이며 그 핵심 소재를 준 기업은 결국 한국이라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논리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에코프로는 조용하던 동네 구멍가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매 순간 엄청난 돈이 오가는 화려하고 위험한 카지노처럼 그 성격이 급변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주가가 수 %씩 요동치며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이 구간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강렬한 돈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장이었습니다. 에코프로 혼자만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같은 형제 종목들까지 동시에 들썩이며 한 가게의 흥행이 옆집으로 번지는 듯한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기관과 같은 배를 탔다고 기뻐하는 순간에도 기관은 이미 조 단위의 거대한 실탄을 장전한 채 월요일의 승부를 위한 치밀한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개인은 작은 물총 하나를 들고 전장에 뛰어든 격이고 기관은 거대한 전차를 끌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과 같은 압도적인 체급 차이였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진 자본의 무게와 목적지, 그리고 속도는 처음부터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달랐던 것입니다. 드디어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아침, 에코프로의 주가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로켓처럼 미친 듯이 솟구치며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상승률이 무려 23%에 달했으며 매일 2~3%의 움직임에 익숙해져 있던 투자자들에게 이 속도는 엘리베이터가 로켓으로 변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종가는 약 13만 원을 기록했고 불과 며칠 전 9만 원대에서 고통받던 가격은 이제 마치 다른 나라의 화폐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화려한 폭등의 장면을 목격한 개인 투자자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드디어 본전이 왔다, 살았다라는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개인들이 시장에 던진 물량은 약 240만 주에 달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억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를 통째로 팔아치울 만한 거대한 자금이 개인들의 손을 떠나 단 하루 만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기다림에 지친 개미들은 다시 주가가 떨어질까봐 겁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눌렀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기관은 개인들이 쏟아낸 그 방대한 물량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그대로 받아먹으며 약 140만 주를 순식간에 매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뒤처지지 않고 약 110만 주를 줍줍하며 개인의 절망이 던진 매물을 프로들의 양동이로 가득 채우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라지자 코스닥 시장에는 자동 브레이크 장치인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 전체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동시에 코스닥 지수는 4년 만에 처음으로 1영선을 돌파했고 모든 뉴스 자막과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는 에코프로의 빨간색 열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정작 가장 허탈한 사람들은 본전만 왔다며 방금 팔고 나온 개인들인데 잘했다며 탈출을 외치지만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주가는 다시 저 멀리 위로 가 있습니다. 내가 판 가격이 오늘의 최저가가 되어버리는 이 당혹스러운 순간은 마치 막차라고 생각해서 뛰어내린 열차가 다음 역에서 특급으로 변해 질주하는 것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개인들이 본전에서 매물을 던지는 심리는 기관들의 계산기 속에 이미 오차없이 입력되어 있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기관들은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 그 물량을 모두 흡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개미는 살기 위해 탈출 버튼을 눌렀고 기관은 그 버튼이 눌릴 것을 알고 기다렸을 뿐이니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시장의 냉혹한 구조 그 자체입니다. 1월 26일의 기록적인 사건 이후 주식 게임의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시장은 이제 더 큰 판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코프로는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아 개인들을 지치게 했고 기관은 그 지루함의 시간을 철저히 이용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 주식을 던졌고 기관은 그 시간을 인내의 재료로 삼아 시장의 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가가 너무 높아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가는 가격이 높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멈추는 법입니다. 요리에 비유하자면 냄비 안에 물이 충분하면 센 불에서도 계속 끓듯이 시장에 아직 팔지 않은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에코프로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기관이 하루 만에 1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한 것은 산업 자체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장기적으로 1000% 이상의 성장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를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며 단기 매매자들은 떠나고 이제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의 장기적인 자금이 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시장은 좁고 복잡한 골목길을 벗어나 거침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탁 트인 고속도로 위로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신호등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형차라면 기관은 목적지를 향해 일정한 속도로 묵묵히 전진하는 대형 트럭과 같은 구조적 우위에 있습니다. 소형차는 작은 흔들림에도 차선을 바꾸며 방황하지만 대형 트럭은 치밀한 일정과 연비 계산에 따라 목적지까지 핸들을 놓지 않고 달려갈 뿐입니다. 2026년 1월 26일은 단순한 주가 상승의 날이 아니라 지친 개인은 열차에서 내리고 준비된 기관은 다시 올라탄 역사적인 교차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머리 싸움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를 겨루는
체력 싸움이자 지독한 인내심 테스트의 현장입니다. 에코프로에서 울며 매도 버튼을 누른 사람들과 그 버튼이 눌리길 기다린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에코프로의 폭등은 운이 아니라 구조였으며 흔들리는 순간에도 핸들을 놓지 않는 인내심이야말로 진짜 돈을 버는 경제학의 정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